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 가입, 입금, 선물 거래까지 전반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챙기고 가야 할 혜택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다 모르셔도 가입을 우선 다 하시고 나서 여기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페이백 55% 신청 방법 보이죠?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절반보다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 신청 방법은 여기 링크 다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곰진에서 매달 주관하는 트레이딩 대회도 꼭 참가하셔서 상금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OKX 가입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눌러보면요, OKX 가입 링크가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접속을 해주세요. 시중에 있는 링크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링크예요. 자, 접속을 하셔서 국적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요, 약관을 동의한 후에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에서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가 GOMZI, 곰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잘 들어가야 총 수수료 5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는 거래소에서 리베이트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25%는 페이백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다 확인하셨으면 사인업, 가입하기 눌러주세요. 이어서 봇 방지 퍼즐이 나오죠. 영어로 바이시클, 자전거를 찾아달라고 나오죠. 사진상에서 자전거가 있는 타일을 찾아서 하나씩 눌러주세요. 베리파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 번 더 인증을 해달라고 나오네요. 버스가 있는 타일을 찾아서 하나씩 누르고 베리파이를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여기에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OKX는 이메일과 휴대폰을 각각 요구를 합니다. 거래소에서 앞으로 사용하실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주세요. 휴대폰 번호는 꼭 자기 명의로 된 게 아니어도 인증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적어주시고 베리파이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여기 하나씩 적어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소문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 특수문자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적으셨으면 넥스트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회원 가입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거래소에 입금 그리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KYC 본인 인증을 해볼게요. OKX 어플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켜고요. 아이폰은 앱스토어겠죠? 검색창에 OKX를 검색하고 이런 로고를 찾아서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어플임을 확인하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조금 전에 가입했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각자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여기 퍼즐이 나오면 드래그를 해서 빈칸에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넣어줍니다.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패스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굳이 넣지 말고 나중에 한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고를 넘기면 이런 OKX 메인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을 클릭하고 KYC 인증을 진행합니다. 자, 베리파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국적이 사우스 코리아로 자동 선택이 되고요. 아래쪽에 ID 타입은 신분증 종류예요. 여기 ID 카드는 주민등록증이고 패스포트는 여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5분 안에 처리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 내셔널 ID 카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카메라 권한을 허용해달라고 나옵니다. 컨티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권한 선택이 나오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각자 본인이 선택한 신분증을 준비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제가 찍은 샘플처럼 주민등록증 앞면을 촬영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넥스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어서 뒷면을 촬영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신분증 종류에 따라서 뒷면 촬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볼게요. 자, 이어서 셀카 촬영 해볼게요. 충분히 밝은 곳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끼지 말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눌러볼게요. 자, 타원 모양 프레임에 얼굴을 잘 갖다 대고 촬영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잠시 기다리면 촬영이 완료돼요. 자, 그러면 2분간 검토를 하겠다고 나오죠. 자, 이 상태로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X를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나가 볼게요. 자,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요, 만약에 인증이 잘 되었다면 여기가 체크 스테이터스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추가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나오죠.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여기 풀 네임에 본인의 이름 전체를 적어주고요. 아래쪽에 생년월일을 적고 내셔널리티, 국적에는 한국,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합니다. 아이디 넘버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고요. 여권의 경우는 여권 번호입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약관 동의 체크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스트릿 어드레스 부분에는 이제 사는 곳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뭐 세세하게 아파트 동호수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시티는 시 단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울산시, 부산시, 서울시, 평택시, 수원시 이런 식으로요. 뭐 광역시든 특별시든 그냥 시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테이트는 이제 도 단위를 적으면 되는데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근데 만약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 단위를 여기에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탈은 우편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했으면 넥스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검토 중이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로 3분 정도 대기하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자, 3분 정도 후에 화면이 인증 완료로 바뀌죠. 이러면 OKX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OKX 입금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매수해서 OKX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더를 누르고요. 업비트에서 자, 이제 전송할 만큼 매수를 할게요. 저는 1000테더 정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구매한 테더를 출금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업비트 입출금 탭을 누르고요. 자, 여기서 테더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출금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주의사항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출금 네트워크는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수수료가 없고 조금 더 빠릅니다. 트론 네트워크 선택하시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 누르면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테더를 전부 출금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지금 수수료가 제로죠? 따라서 1000개를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네트워크가 TRON, 트론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제 거래소 지갑 체크돼 있죠? 지갑 종류에서 거래소를 OKX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 여기에 OKX의 USDT, 테더 입금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주소를 모르죠? 한번 이 주소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OKX로 왔습니다. 이제 테더의 입금 주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디파짓 입금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디파짓 크립토 코인 입금을 다시 한번 누르고요. 자, 그럼 종류가 많죠? 여기서 USDT 테더를 선택하고요. 자, 그럼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TRON 트론 네트워크를 업비트에서 선택했었죠. TRC20이요. 이걸 선택해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금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 옆에 카피 버튼 보이죠? 복사하기를 눌러서 테더의 입금 주소를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 한번 업비트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업비트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복사한 주소를 여기 붙여넣기 하고요. 이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옵니다. 본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100만원 이하로 보내시는 분들은 이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잘 참고해 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의심스러운 출금인지 피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출금 신청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본인의 이제 OKX 주소 앞에 세 자리와 뒤에 세 자리 정도를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투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투 채널 인증이 가능한데요. 지금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을 하나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카오 지갑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기를 눌러서 각자 인증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인증이 완료된 후 업비트로 다시 와보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한번 OKX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OKX로 와서 입금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자, 여기 보면은 펀딩이 보이죠? 펀딩 지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USDT가 1000개가 제대로 입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1000 USDT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OKX에서 하고 싶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OKX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담보금으로 사용할 테더를 트레이딩 계정으로 옮겨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자, 트랜스퍼 이체를 눌러줍니다. 자, 자산은 USDT를 선택하고 펀딩 계정에서 트레이딩 계정으로 저는 1000 테더 정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옮겼죠. 자, 이제 테더를 옮겼으니까 선물 마켓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쪽에 이 트레이드 여기를 한번 누르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팟은 현물이고요. 퓨처는 선물이에요. 저희는 오늘 선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로 와서 여기 위쪽에 이 부분을 눌러 보면요. 자, 이 메뉴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알트코인 선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 마켓에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해볼 수 있죠. 이제 세 개의 선물 담보금 마켓이 존재해요. 먼저 USDT, 이거는 USDT를 담보로 해서 매매를 하는 곳이고요. USDT는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를 추정하는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보통 90% 이상은 이걸 선택해서 매매를 하십니다. 오늘은 저희도 여기서 할 거고요. 그 옆에 보이는 이 USDC 마진은 이 담보를 USDC로 하는 건데 거래량이 좀 적어요. 이 마켓은.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크립토 마진은 스테이블 코인 말고 이제 변동성이 있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같은 코인을 담보로 해서 매매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이제 담보금이 자꾸 액수가 바뀌어요. 가격이 바뀌면서 청산 가격도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이것도 초보자 때는 이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맨 왼쪽에 있는 USDT 마진 이걸 선택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이 PERP는 무기한이란 뜻이에요. 퍼페추얼의 약자입니다. 선물이 보통 기한이 있는 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는데 이 무기한 선물은 말 그대로 내가 포지션을 종료를 하거나 청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선물 선택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점 3개 모양 눌러 보시면요. 그 다음 세팅 눌러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카운트 모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4개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스팟 모드라고 해서 이거 현물만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건 현물과 선물 두 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현물, 선물 마찬가지로 둘 다 가능한데 이건 이제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담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보금 가격이 코인 가격이 막 바뀌면은 담보금 가격도 바뀌고 청산 가격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포트폴리오 마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은 스팟 앤 퓨처 모드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지션 모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해지 모드와 원웨이 모드가 있죠. 해지 모드는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원웨이 모드는 롱과 숏 포지션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달러어치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500달러만큼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해지 모드면 1000달러 롱과 500달러 숏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원웨이 모드였다면 1000달러 롱에서 500달러가 차감돼서 500달러 롱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원웨이 모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설정들은 굳이 건들지 말고 기본값으로 두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차트 설정 하러 가볼게요. 여기 캔들 모양 보이죠? 이거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즐겨찾기 된 캔들들이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은 보면 1분봉, 15분봉, 1일봉, 일주일봉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밖에 캔들을 보고 싶으면 이 모어 버튼을 눌러서 그 밖에 캔들을 눌러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 셀렉트 보이죠? 이걸 선택하면요. 우리가 즐겨찾기에 올라가는 캔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자주 쓰는 캔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면 보조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EMA, 볼린저 밴드, 뭐 MACD, 그리고 RSI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자, 다음은 격리와 교차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여길 눌러서 들어가시면 먼저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있죠. 이 교차는요,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이 격리는 처음 선물 포지션을 잡을 때 내걸은 그 담보금만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차에 더 많은 담보금이 잡혀요. 따라서 청산 가격이 조금 더 널널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청산이 되면 트레이딩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테더가 날아갑니다. 교차는. 격리의 경우는 설령 청산이 되더라도 내가 내걸었던 담보금만 날아가요. 따라서 처음에는 이 격리를 선택해서 포지션별로 청산 가격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격리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 설명할 건데요. 자, 여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레버리지를 임의로 막 바꿀 수도 있고요. 포지션 잡기 전에요. 이 레버리지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규모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만 청산 가격은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표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1000테더를 트레이딩 지갑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했을 때 1배 레버리지인 경우 1 곱하기 1000이 돼서 1000테더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이때는 100% 가격이 2배가 오르면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2배 레버리지인 경우 2배인 2000테더 규모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50% 1.5배 오르면 청산되고요. 만약 3배 레버리지면 이제 3000테더 가져갈 수 있고요. 33%만 올라도 청산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막 100배 이렇게 잡을 경우 10만 테더 규모까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대신 1%만 올라도 청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타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레버리지는 10배 정도로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다음은 주문 단위 알아볼게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주문 단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맨 밑에 있는 컨트랙트 계약 단위는 이건 무시할게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이 BTC 단위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건 이제 주문을 비트코인 수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단위를 선택하고 여기에 0.1을 넣고 주문을 하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97,200달러 정도니까 거기에 0.1을 곱해서 9,720달러만큼의 포지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USDT 단위는요, 원하는 포지션의 규모를 USDT로 적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5000이라고 적고 포지션을 열면요, 5000 테더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USDT 단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호가 창입니다. 이거는 뭐 오더북이라고도 하고요. 이 위에는 매도 호가 창이고요, 아래는 매수 호가 창이에요.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숫자는 실시간 체결 가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숏 포지션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여기에 저는 이제 5000이라고 적고, 자, 그럼 5000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겠죠.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셀, 숏 버튼 눌러 볼게요. 자, 포지션이 열렸습니다. 이제 스크롤 좀 내려서 여기 포지션 상태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포지션 상태 창에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P&L은 이건 이제 미실현 손익을 뜻해요. 이제 현재 제가 포지션을 잡았을 때보다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버려서 손실을 조금 보고 있고요. 만약 이게 수익이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수익률, 말 그대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이건 이제 액수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사이즈는 이건 포지션의 규모를 뜻해요. 저희가 약 5,000테더 규모로 열었죠. 지금 5,000테더가 아주 약간 안 되죠. 최소 주문 단위 때문에 그렇고요. 그 옆에 보이는 이 마진은 증거금, 담보금입니다. 우리가 10배 레버리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499에 10을 곱하면 이제 얼추 포지션 규모가 나오죠. 자, 그만큼의 담보금이 지금 내걸어진 겁니다. 격리니까 청산되면 이 담보금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이는 마진 레벨, 이건 넘어갈게요. 모르셔도 돼요. 그 아래쪽에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평균 가격이에요. 소위 말하는 평단이에요. 이게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 숏이니까 수익이고요, 이 가격보다 올라가면 이제 손실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옆에 보이는 마크 프라이스, 이게 이제 중요한 가격인데요, 시장 평균 가격입니다. 이 시장 평균 가격이란 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와 같은 주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가져와서 거기에 가중치를 곱하고 평균 낸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옆에 보이는 리퀴드 프라이스, 청산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 포지션은 그때 청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위에 보이는 이 체결 가격이 청산 가격까지 왔다고 해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봤던 이 마크 프라이스,
시장 평균 가격이 청산 가격까지 와야 포지션이 청산되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OKX에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20만 테더에서 체결이 됐다고 쳐도 만약에 마크 프라이스가 아직 청산 가격까지 안 왔으면 이 포지션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어요. 물론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뭐 직접적인 청산을 결정하는 건 마크 프라이스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위 스탑 로스라고 말하는 TP와 SL을 알아볼게요. 자, 이걸 눌러보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종료하는 인타이어 포지션 모드를 선택할게요. 자, 먼저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로서 예약 익절 주문을 뜻하고요. SL은 스탑 로스의 약자입니다. 예약 손절 주문을 뜻해요. 자, 제가 값을 미리 입력을 좀 해놨어요.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9만 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때 포지션을 익절하는 예약 익절 주문을 내겠다는 소리고요. 이 밑에 스탑 로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그때 손절을 하는 예약 손절 주문을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확인 눌러서 내볼게요. 자, 그럼 주문이 이렇게 나가 있죠. 자, 여기 포지션 상태창 옆에 오더를 눌러보면 내가 낸 TP와 SL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취소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캔슬 버튼을 눌러서 오더를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방금 주문한 스탑 로스를 취소했어요. 자, 근데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죠? 바로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지션을 종료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클로즈를 누르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가로 선택이 돼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지정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종료하고 싶은 가격을 넣고 이제 수량을 체크하고 클로즈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시장가로 종료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마켓을 한 번 더 누르면 가격 입력을 못해요. 활성화가 안 돼요. 여기 네모나게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한 50% 절반 정도 잡고요. 만약에 클로즈를 하면 시장가로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절반이 종료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남은 포지션 전부 다 종료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장가를 선택하고요. 남은 포지션 전부 하려면 이제 100% 하시면 돼요. 여기서 클로즈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제 포지션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1000테더 정도를 선물 지갑으로 가져왔었는데 지금 수수료로 약 4테더 정도 날렸고, 이제 포지션에서 아주 약간의 손실을 봐서 10테더 정도의 손실을 보고 지금 포지션을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선물 거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하시면서 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